조계총림 송광사와 국립순천대학교가 사찰림을 연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손을 맞잡았습니다. 생태문화의 보고인 사찰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이 불교계 대북교류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단의 남북 평화통일 사업을 지원할 후원 사찰들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에 심리치유 전문가인 불교 상담개발원장 선업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확산을 위한 생명살림법회가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신라 왕실 사찰 황복사터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출토 유물이 전시회를 통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생태 문화의 보고인 사찰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불교계의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총림 송광사와 국립순천대학교가 사찰림을 연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조계산 현지를 학술 연구 대상림으로 선정하고 임업기술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울창한 산림을 따라 이어지는 고즈넉한 산길,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심신이 안정됩니다. 휴식과 치유의 공간인 숲은 그 자체로 생태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경제적,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조계산 일대 산림을 학술림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계총림 송광사와 국립순천대학교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찰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불교계의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교구본사와 대학이 학술림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광사가 사찰림을 제공하고 순천대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송광사에서 나오는 그런 목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꾸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송광사 내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순천대에서 이렇게 이런 안을 주셔서 함께 같이 하게 된 것은 아주 무한히 기쁘고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역사는 오래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 산, 그걸 우리 학술림이라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 학술적 교류에 나서고 수목의 병해충 진단과 방제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의 변화와 생태를 조사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실습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찰림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유지나 도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찰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찰림과 저희가 대학이 이렇게 MOU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타 대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연구랄지 또 학생들의 실습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님들께서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숲의 보존과 학술적 연구를 위해 머리를 맞댄 송광사와 순천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이 종단의 남북 평화통일 사업을 지원할 후원 사찰들과 단체 협약을 맺고 불교계 대북교류 활동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평화통일도량 단체 협약식 현장,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9.19 평양 공동선언 3주년, 남북관계 역사의 주요 일정이 집중된 이번 9월에 불교계가 평화통일운동에 의미를 보탰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평화통일도량 추가 단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특히 우리 스님들은 문화를 또 교류하는 과정이 있어서 하루속히 세계가 평화가 되고 또 사람이 더 다치지 않는 전쟁이 없는 또 그런 통일을 만들고자 평화통일도량 협약식을 4차례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사찰은 모두 23곳. 진도 쌍계사와 안동 광흥사를 비롯해 민추본 본부장을 역임한 원택 스님이 주석하는 해인사 백년안 등이 참여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종단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협약식에 자리한 11명의 스님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푸른색의 한반도가 그려진 현판을 전달받았습니다. 안목과 대립이 끝없이 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불행입니다.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나누고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협약식 뜻이 빛이 난다 생각하기에 그동안 이 민추본이 정단의 활동만 하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번 108 평화통일 도량을 각자 말사에서도 이렇게 동참할 수가 있어서 너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도량은 지난 3월 인천 능인사가 후원 사찰 1호로 등록한 뒤 반년 만에 38곳으로 늘었습니다. 민추본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전현직 스님 사찰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도량을 108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민추본은 평화통일도량을 중심으로 북한 불교문화재를 복원하고 각종 구호 활동을 펼칠 통일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추본은 다음 주에는 강원본부 발대식을 갖습니다. 이어 다음 달에는 대흥사를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 사찰들과 단체 협약을 이어갑니다.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불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추본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원주 청림사가 조계종의 아프리카 구호 사업인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청림사 주지 청림스님이 동행 후원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대학 발전에 동참한 청림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오는 11월 100여 명의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여 명의 졸업생이 사회로 진출해 탄자니아 농업 발전을 위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종책 실무를 책임지는 포교원 포교부장에 불교 상담개발원장 선업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스님은 심리치유 전문가로 자살 예방과 방송포교 등에 힘써온 선업스님에게 신임 포교부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범해스님은 함께 자리한 소임자들에게 서로 화합하고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임 포교부장 선업스님은 진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89년 3위계를, 97년 9족계를 각각 수지했습니다. 스님은 현재 불교 상담개발원장과 교정교화 전법단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으며 특히 BBS 불교방송 라디오 선업스님의 힐링 스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주말밤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인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는 생명살림 법회가 지난 주말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게 생명살림의 시작이란 걸 공유하면서 사무량심 명상수행을 실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스님은 생명운동의 첫걸음은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비, 희사, 즉 사랑과 슬픔, 기쁨, 집착을 버리는 4가지 거룩한 마음, 사무량심 명상을 추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부터 시작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행복을 발언하며 함께 기뻐하고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 아무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선업스님은 우리 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에도 우리들의 선택과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넘쳐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부정적으로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우울감이 늘어난다며 이럴 때마다 사무량심 명상을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그때 해소가 되면 참 좋은데요. 이게 해소가 잘 안 되고 계속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이건 집착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무량심 명상은 먼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심장을 느끼고 고마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부터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해 이를 가족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자기 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당장 느낌이 오는 게 이렇게 심장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대방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신 기억이, 특히 자녀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보신 기억이 요새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되뇌이는 나는 행복합니다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정의 화목을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주 관음사 중앙포교당이 있던 자리의 주차장이 현대식 주차장으로 탈바꿈합니다. 관음사는 제주시 중앙주차장에서 공사의 안정과 원만 회양을 발언하는 신중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음사 도감 천공스님은 노후화된 현 중앙주차장을 현대식으로 변모시키는 공사를 시작한다며 18개월 예정된 공사가 원만 회양하도록 기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관음사가 불타고 난 뒤 조성된 중앙포교당은 연화유치원과 함께 포교 1번지 역할을 해오다 지금의 중앙주차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기공식에는 관음사 도감 천공스님을 비롯해 덕만스님, 도법스님, BBS 제주불교방송 윤두호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천연고찰 창원 성주사가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에 올해 3번째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성주사 설법전에서 열린 강좌에선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인 우석대 주수환 교수가 우리절에 스며있는 실크로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어떤 변화를 겪고 왔는가, 이런 걸 아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불교 사찰에서 만나시는 여러 성보 문화재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인문학 강좌는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으며 참여 인원도 방역수칙에 따라 축소됐습니다. 신라 천연고도 경주에선 늘 다양한 발굴 조사가 이어지지만 출토 문화재는 조사가 끝난 뒤 시간이 흘러 공개되곤 하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복사터에서 새롭게 발굴한 유물을 특별한 감동을 전하기 위해 일찍 공개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전 황복사지에서 나온 새로운 유물을 영남권 수장고인 신라 천년보고에서 특별 공개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나온 유물 일부를 이렇게 빨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성림문화재연구원에서 5차례에 걸쳐서 2,700여 점의 유물이 황복사에서 출토가 됐는데 금동불상을 비롯해서 금속 공예품, 또 비석의 파편들, 신장상 이런 32점을 모아서 이번 전시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경주 낭산의 동쪽 기슭, 황복사로 전해지는 터에서 나온 유물들은 신라 불교 조각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10cm 내외의 소형 금동 불상들과 입체적인 석조 신장상, 글자가 새겨진 비석과 목간 조각, 사찰을 장엄했을 금동 장식품들은 어떤 쓰임이었을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갑옷을 입은 무장이 악귀라고 불리는 생령을 깔고 앉아있는 석조 신장상은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간 형태임에도 생동감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유물을 보면은 그 돌에서 마치 이제 튀어나올 듯한, 마치 걸어 나올 듯한 이제 굉장히 입체적인 조각과 사실적인 옷주름을 통해서 통일신라 불교 조각의 이제 그 높은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황복사는 신라 고승인 의상대사가 출가한 절로 기록돼 있어 그 역사가 오래된 사찰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3층 석탑 외에는 건물 흔적이 거의 없고 지금의 황복사터를 황복사로 단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 역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3층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 사리암과 왕과 왕비의 명복을 비는 숭금불상, 이번에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이곳이 격이 높은 신라 왕실의 사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황복사라고 찍어서 나온 이런 기와편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황복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찰의 이름인지 사찰인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앞으로 발굴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된다면 사찰의 어떤 규모와 위치 또 절터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유물들이 신라 왕실 사찰 황복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신라 천년보고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안성 칠장사 원통전과 양평 상원사 동종 등 6건이 경기도 문화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칠장사 원통전과 양평 상원사 동종, 묘법 연화경 1에서 7권, 용인 묘법 연화경 5에서 7권 등 6건을 문화재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칠장사 원통전은 경기도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조선시대 불전 형식으로 내부 공간을 반자로 구성하고 칸마다 다양한 단청 문양을 넣은 점이 특징입니다. 고려 전반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양평 상원사 동종은 한국과 일본의 호남 양식을 보여주는 범종으로 한국 장인의 일본 교류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소장의 묘법 연화경 1에서 7권은 현존 목판 결판이 포함된 완제본으로 두 종의 변상도가 남아있어 역사와 불교 미술 분야 활용 가치가 높다고 경기도는 전했습니다. 용인 묘법 연화경 5에서 7권은 완제본은 아니지만 전해지는 판본이 많지 않은 용인 서봉사에서 간인됐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 미술 명작을 사회 취약계층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특별 관람의 기회가 마련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뜨거운 예매 경쟁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맞아 오는 10일까지 현지 팔라조리타에서 2021 밀라노 한국 공예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개막한 공예전에선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주제로 금속과 도자, 섬유, 유리, 목, 오칠 등 한국 작가 21명이 제작한 작품 126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예정지가 호암공원 내로 결정됐습니다. 충주 호암공원은 시민선호도 조사에서 42%를 차지했는데 충주시립미술관은 193억 원이 투입돼 2026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